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촉발한 대서양 무역전쟁 우려로 나스닥이나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이날 시장은 트럼프가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유럽도 보복 조치 신호를 보내면서 3대 지수는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유럽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까지 선포를 하면서 지금 미국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금 달러와 가치 그리고 채권 역시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기에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리스는 지금 시장이 자동차와 운송 장비 그리고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같은 영역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란드를 매입할 때까지 트럼프는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유도 발동이 걸려 지금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다가오는 2월부터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25% 관세를 인상해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유럽도 반강압 규정, 그러니까 ACI 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우려가 되고 있기에 이 AC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할 때, 그러니까 관세를 뛰어넘어 모든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조치, 그러니까 서비스와 투자, 지식 재산권까지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 결국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 보복 관세도 무섭지만 지금 ACI도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기에 결국 유럽에 ACI가 발동을 하면 데이터 서비스 세금 부과나 디지털 플랫폼이 강화가 돼 이러한 빅테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빅테크들은 이날 계속 하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는 4%, 그리고 브로드컴은 5%, 애플 3%, 테슬라는 4%, 구글도 2%나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주들도 크게 흔들리고 일부 소비재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장 마감 직후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넷플릭스의 4분기 매출은 17.6% 늘어나 120억 5,1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다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지금 주당 순이익은 56센트로 시장 예상치 55센트를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29억 5,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올해 연간 매출이 작년보다 또 한 12에서 14% 증가하고 광고 수익도 31.5%로 높아질 것이라 자체 전망을 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현재 장외에서는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또 오늘 역시 또 심상치 않은,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발작을 할 것이라고도 또 예상이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넷플릭스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또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넷플릭스가 지난 분기부터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뭐 100달러에서 100달러가 깨지고 다시 뭐 한 87달러까지 내오르는 모습을 보이죠. 이날 역시 좀 하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더욱이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주가가 시간 외에서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기에 또 이날 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또 높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로 인해 월요일 휴장 이후 단번에 지금 셀 아메리카가 나타나고 있어 원자재인 금과 은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자산 매도 양상이 촉발한 가운데 금과 은과 같은 원자재로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라, 이날 사상 처음으로 4,700달러를 넘어선 금은 한때 4,762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더욱이 은은 지금 상승세가 더욱더 높아 이날은 6% 넘게 급등을 했고, 은 선불은 한때 95.78달러까지도 올라 다시 한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금 공포지수는 48까지 내려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한 60대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단번에 지금 48까지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지금 CS 이후 1월 효과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이 피어 인 그리드 지수가 다시 공포 그리고 극도의 공포까지 내려가게 되면 시장은 더욱더, 주식시장은 더욱더 셀 아메리카라는 공포가 짙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기회가 좋은 주식을 또 담아가는 좋은 찬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빅스 지수 역시는 6% 이상 올라 20선을 깼고
지난해 빅스 지수를 보셨겠지만 트럼프 관세 전쟁에서 빅스가 갑자기 30을 돌파하고 그리고 50 가까이 올라가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약 한 20% 가까이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또 이 지수를 보면서 이 지수가 약 한 30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또 분할로 좋은 주식들을 매수하면 좋을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내려간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간 주식이 있죠. 그러한 주식이 바로 샌디스크라 할 수 있는데 샌디스크이나 무려 9%나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데이터 센터 성장에 힘입어 스토리 주식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샌디스크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뭐 연초만 해도 $28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400 후반까지 올라갔고 이날도 약간 장초반 좀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급등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시장에서 9%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지금 시장은 지금 스토리 기업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도 SSD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아 지금 자금들이 이러한 기업에 쏠리고 있기에 우리는 또 이러한 것을 또 주목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샌디스크의 주가를 보시면 뭐 작년 한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이 되자마자 다시 한번 급등세를 타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도체 주식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샌디스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빅테크의 자금 흐름이 다른 기업들로 이동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유심히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마이크론 역시 지금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날도 뭐 장중 한때 뭐 3에서 4% 이상 상승을 했고 지난주에는 또 내부자 매수까지 나타나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주가의 흐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는 2026년 그리고 2027년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라 그럼에도 마이크론은 지금 계속 공장을 막 그렇게 급격하게 증설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에 이러한 쇼티지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에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시면 샌디스크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 단지 이날은 좀 $381라는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양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에 지금 자금의 쏠림이 지금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 그리고 이러한 메모리 업체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테슬라를 보시면 테슬라도 이날 4% 이상 하락을 했기에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98를 찍고 단번에 뭐 주가가 한 20%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해 드립니다. 예, 테슬라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주된 배경은 뭐 지정학적 이슈도 있겠지만 이번 CES 2026에서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제시를 했고 이 자율주행차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테슬라만이 아닌 엔비디아 그리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여줬기에 테슬라가 뭐 CES 이후 다시 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테슬라는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기에 또 이 실적에 대한 또 압박감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뭐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인도량이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전기차 수요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로보택시 옵티머스에 대한 수요와 일정이 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 시가총액 위까지 올라온 알파벳도 이날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별히 이날 알파벳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슈가 생겨서 떨어진 것이 아닌 대부분의 이날 빅테크들이 하락을 했기에 이제는 좀 22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알파벳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제미나이가 지금 애플에 뭐 들어가고 그리고 챗 GPT와 거의 뭐 유사한 그 일일 사용자를 나타내고 있기에 뭐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꺾였다기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고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좀 하락을 했기에 알파벳도 같이 뭐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지금 알파벳이 대부분 지금 빅테크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뭐 지금 이런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지금 메타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지금 자금의 이동이 지금 구글 그리고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관련 그리고 메모리 회사 쪽에 자금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기업에 또 우리는 또 집중을 하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또 좋은 기업을 또 발굴을 하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 유독 많이 빠져서 4% 이상 하락을 했고 이게 지금 최근 뭐 박스권에 머물고 있지만 지금 박스권 하단 쪽으로 좀 점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날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뭐 178달러까지 내려왔고 뭐 실제로 지난해 말 212달러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너무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잠시 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래 지금은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이 GPU 시장에서 뭐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다시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CES에서 보여줬듯이 알파 마요가 뭐 또 벤츠나 뭐 그 기타 독일 자동차에 뭐 또 적용이 되면서 성능이 뭐 테슬라와 크게 뭐 다를 점이 없다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엔비디아 주가가 또 올라가는 흐름을 탈 수가 있다 보여지는데요. 예, 항상 이 빅테크들은 1년 중 뭐 한두 번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그러한 시기가 지난 이후 또 바닥을 다지고 또 상승을 하면 또 1년에 또 20-30%는 가져가는 시장이 니까 뭐 이렇게 주가가 이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걱정을 하시면은 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